요즘 용어로 알잘간 딱지. 알잘은 아닌가요? 알아서 예. 깍듯이. 안녕하십니까. 저는 SK브로드밴드 DCENG팀의 곽태환 매니저라고 합니다. DCENG팀은 가장 쉽게 설명드리자면 데이터 센터를 짓는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도, 습도 등 환경에 민감한 서버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성하는 팀입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전기는 공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공기가 없으면 살지 못하는 것처럼 데이터 센터에서의 전기는 24시간, 365일 공급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전력이 끊기지 않도록 설계부터 구축까지 하는 것이 저희 전기의 가장 큰 업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부터 설계, 구축까지 진행함으로써 공정 과정에서의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프라 기획부서 코어 인프라 ENG팀의 김희수 매니저입니다. SK브로드밴드의 통신망과 해외 통신망을 연결해주는 해저 케이블 구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신이란 분야가 국내에서 한정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해저 케이블의 경우는 해외 다른 여러 통신사들과 소통을 하는 글로벌한 업무를 맡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보통신공학을 전공하였는데요. 가정 끝단부터 해외까지 큰 망을 관리해 볼 수 있고 기획, 운용, 구축 부서로 나눠져서 설계부터 운용까지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통신사 SK브로드밴드의 큰 매력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SK브로드밴드 기업 컨설팅 2팀 신입 구성원 안정원 매니저입니다. 기업 컨설팅 2팀은 다양한 사기업을 대상으로 SKB의 솔루션인 회선, 보이스, IDC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안하는 팀입니다. 다양한 고객사를 만나고 또 고객사에 맞춘 제안서나 PT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늘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를 A부터 Z까지 제 손으로 이제 메인 PM이 되어 끌고 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K브로드밴드 유선사업 CEO 영업 PI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신영입니다. 저희 팀은 SK브로드밴드 고객의 가입부터 서비스 개통에 이르는 과정까지 그 프로세스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하고 또 개선해서 세일즈 퀄리티를 제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제가 기획한 프로세스 개선안이 개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현장 시스템이나 또는 현장 업무에 적용되는 과정을 보면 그때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 저는 여러 가지 복지나 혜택들도 있겠지만 회사가 서울역에 있다는 것도 가장 엄청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중교통을 타고 회사로 통근을 할 수 있고 출장이라든가 다른 지역을 이동할 때도 편한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SK브로드밴드에는 정말 많은 장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리프레시 데이입니다. 저희 회사는 매달 둘째 주 그리고 넷째 주 금요일에 이제 그날의 업무 시간을 이제 한 달 안에 적절하게 분배했다면 말 그대로 프레시하게 이틀을 쉴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직장인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이제 평일에만 할 수 있는 주말에는 하기 어려운 그런 은행이나 병원 같은 업무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리프레시 데이에 활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주말에는 가기 어려운 이제 핫플레이스 같은 곳들을 이제 동기들과 가족들과 가는 것을 이제 새로운 취미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희 SK브로드밴드의 가장 차별화된 장점은 특별휴가 6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특별휴가 6일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한번 장기간의 휴가 기간 동안에 리프레시할 시간을 제공해 줍니다. 저 또한 옆에 있는 희수 매니저님과 이 특별휴가를 사용하여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한 번 더 프레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혹시 릴렉스 센터 안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저는 사내지원 제도 중에 특히 릴렉스 센터가 기억에 강렬하게 남았는데요. 제가 원하는 시간에 휴게 시간을 등록하고 가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자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릴렉스 센터를 방문하던 날 그 문 앞에서 두근거리던 마음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위프레시 데이와 휴가 포함해서 작년에 10월에 입사한 후부터 총 28번의 휴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업무에 전혀 지장 없게 알찬 휴일을 보냈고요. 이제 남은 하반기에도 또 알뜰살뜰하게 좋은 시간 보낼 예정입니다. 직접 세워보지는 않았지만 입사 이후로 리프레시 데이를 못 쉬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고
특별 휴가는 이제 반 정도는 사용하고 또 반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팀장님과 합의 후에 이번 여름 휴가를 이제 11월로 옮겨서 호주로의 휴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차별화된 장점이라고 하면 또 휴양소와 콘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번에 회사 이제 학예 휴양소를 활용해서 서울 워커힐 호텔을 거의 무료에 가까운 가격으로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사내에서 이제 상시로 열리는 휴양소와 콘도가 있고 또 학예 특별히 열리는 휴양소와 콘도가 있어서 가족들과 주기적으로 또 갑자기 여행 가기 좋은 회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매달 위 헬프데이가 열리고 있는데 위 헬프데이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팀의 아젠다를 받아서 이제 구성원들이 댓글로 의견을 더하는 제도입니다. 신선한 인사이트를 접할 수도 있지만 또 소정의 보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라는 큰 장점이 있고요. 저도 항상 댓글 보면서 많이 배우고 또 감탄하고 있습니다. 옆에 매니저분들도 많은 좋은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사내에 있는 제도 중에 하나인 비원 보너스 제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업무를 하면서 특히나 신입 구성원으로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는데 이런 도움을 받았을 때 비원 보너스 제도에서 그분에게 스타벅스를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할 때도 부담 없이 요청을 드릴 수 있고 또 그에 대해 보상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제도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 앞에서부터 이제 만리동까지 이어져 있는 서울로란 육교를 되게 좋아하는데 여름엔 조금 덥겠지만 가을이나 봄에 산책하기도 되게 좋고 밤에 걷다 보면은 서울역이나 서울 야경이 보이기 때문에 자주 애용하는 공간입니다. 저는 이 주위에 이제 송기정 문화도서관과 이제 남산도서관이 있어서 이제 리프레시 데이나 업무가 일찍 끝난 날에는 퇴근 후에도 종종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회사 외부 말고 회사 내부에서는 2층의 카페테리아, 베즐리라고 하는 카페테리아를 가장 좋아하는 장소인데요. 전 또 자취를 하기 때문에 끼니를 아침을 잘 챙겨 먹고 오지 못해서 카페를 통해서 샐러드나 김밥 같은 걸 간단하게도 먹을 수 있고 또 중간중간에 업무를 하다 지쳤을 때 내려와서 차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가장 좋아합니다. 저는 10층에 있는 비스퀘어를 주로 이용하는 편인데요. 비스퀘어도 이제 카페처럼 예쁜 테이블이나 의자가 많아서 저는 이제 점심시간에 동기들이랑 맞점하고 제가 좋아하는 카페에서 커피 테이크아웃 해가서 이제 비스퀘어에서 동기들이랑 수다 떠는 시간을 정말 좋아합니다. 물론 뭐 동기들이랑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도 장점이긴 하겠지만 이제 점심시간 끝나고 사무실로 복귀하는데 단 1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는 점이 상당한 메리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입사 이전에 SK 브로드밴드의 자율 책임 근무제에 대해서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요. 사실 입사하면 잘 지켜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입사 후에도 이제 구성원 분들이 본인이 스스로 설정한 시간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근무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자율 자석제도 있고 또 재택근무도 있어서 사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유연한 제도를 이제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저 또한 통신회사는 아무래도 수직적인 이미지가 많이 강한데 저는 브로드밴드 보고 많이 놀란 게 이런 수평적인 문화입니다. 먼저 저희가 직급이 매니저라는 직급 하나로 통일을 해서 좀 더 수평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 처음에 입사했을 때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매니저님들이 저한테 곽태환 매니저 하면서 존중을 해주시니까 조금 많이 어색했었습니다. 하지만 업무를 해오면서 이러한 칭호와 이러한 존중이 업무를 하는데 내가 존중받으면서 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또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지원을 하고 나서 SKCT 합격한 후에 서류 전형 전에 있었던 채용 설명회가 유난히 기억에 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회사에 있는 구성원분들께서 직접 회사에 얘기를 해주신다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싶었지만 저는 이제 개인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참여를 했어요. 가족이랑 해외여행을 가는 일정이 있었는데 공항에서 노트북을 틀어놓고 그 채용 설명회를 전부 다 듣고 출국을 했었던 불굴의 의지를 발휘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인턴 때 이제 동작에 있는 이제 SK 브로드밴드의 가장 큰 국사를 방문한 게 가장 인상 깊었는데 우수한 장비들과 선이 연결된 이 장비실을 보면서 말도 안 되는 규모의 통신 회사구나라고 느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면접 당일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이제 나갈 때
이제 실제 그 회사 인사팀께서 각자 이제 면접을 본 분들의 이름이 적힌 그런 종이와 또 면접비, 또 그리고 면접 키트를 이제 알차게 챙겨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이제 면접에 다 올인을 했던 힘든 날이었지만 또 돌아갈 때는 기분 좋게 마음 두둑하게 갈 수 있었어서 면접 과정 중에서는 그 날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정원 매니저님이랑 되게 비슷한데 저는 면접 처음 볼 때 들어왔을 때 그 케이터링에 굉장한 임팩트를 느꼈습니다. 저도 타 회사도 여러 번 면접을 봐봤지만 이렇게 케이터링이 잘 돼 있고 면접자들의 그런 배려해주는 회사가 여기가 제일 최고라고 저는 느꼈고요. 제가 그 당시에는 긴장을 많이 해서 혹시나 배탈 날까봐 많이 못 먹었던 게 지금은 정말 아쉬울 정도로 정말 그런 서비스를 보고 감동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 면접날 와서 막 드시는 거 아니죠? 지금은 좀 취준이 오히려 먼 얘기 같지만 취업을 준비할 때 가장 힘들었던 건 아무래도 막연하게 들었던 불안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이 취준이라는 긴 터널이 끝나기는 할까라는 그런 걱정이 항상 있었고 또 뭔가 하나의 전형을 치르고 나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너무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로나 미신에 의존하면서 순간순간의 불안감을 덜어버리려고 노력했던 적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신영 매니저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회사든 그 채용 과정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저는 이제 어떤 회사든 이제 채용 과정에 들어갈 때마다 좀 노션이나 엑셀 같은 툴로 채용 과정을 좀 복기하고 정리하면서 좀 취준에 대한 감을 많이 익혀 나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자소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도 자소서를 엄청 쓰기 위해서 너무 좀 억지로 경험을 찾아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작게나마 한 거에서 본인이 어떻게 성장했고 어떤 거를 느꼈는지를 잘 녹여내면은 정말 좋은 자소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이트 부분을 잘 녹여내신다면은 분명히 그런 점들을 저희 면접관님들도 더 좋게 봐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소서를 쓰실 때 그 글자 수가 문항마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문항을 다 채우려고 안 하고 대학교 때부터 했던 거를 쭉 나열해 놓고 이거에 적합하다 싶은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고 글자 수에 크게 연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면접관님들도 가독성이 더 좋으실 거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자소서를 쓴 거를 가지고 면접 스터디를 구해가지고 같이 이제 예상 질문이나 서로 질문을 해주면서 긴장감을 풀어가지고 이제 면접 때도 좀 더 자신감 있게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면접 스터디를 진행했는데 그 중에 4명이 지금 같이 동기로 회사 브로드밴드에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더하여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같은 직무를 준비하는 친구들과 면접 스터디가 하나 있었고 또 아예 다른 직무들과 함께하는 면접 스터디가 하나씩 있었는데요. 좀 같은 직무를 준비하는 친구들과 면접 스터디를 할 때는 조금 더 직무에 대해 좀 뎁스 있게 공부를 했던 것 같고 이제 좀 다른 직무의 친구들과 함께 할 때는 좀 서로의 자소서를 기반으로 인성 면접을 준비하거나 직무 외에 면접 준비를 더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물음표 살인마 후배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저도 처음에 신입으로 회사 입사했을 때는 뭐 이런 것까지 물어봐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질문을 하기 전에 주저주저했던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선배 팀 매니저님들이 이제 제 질문을 들으셨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사소한 거일지라 하더라도 마다하지 않고 해결해 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회사에 굉장히 빨리 적응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1년차 선배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1년차 선배만큼 스스럼 없이 질문하기 좋은 선배들이 또 없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주저하지 않고 질문 주시면 질문도 해결해드리고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1년간 이 SK 브로드밴드에 다니다 보니 저희 뭐 그룹 연수, 뭐 자사 연수, 뭐 TV 연수까지 회사에서 저희 신입 구성원들을 위해서 이제 정말 많은 교육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본인에 대한 성장 욕구가 있고 조금 더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이제 후배분들이 들어오신다면 이제 회사에서 찰떡 같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제가 들어봤는데 옆에 매니저님들은 너무 10년차 매니저님들이 할 법한 얘기들만 하는데 제가 1년차로서 요즘 용어로 알잘깔딱질 알잘센 아닌가요? 지금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알잘 딱갈센 아닌가요? 알잘
알아서 하고 예. 깍듯이 네, 맞습니다. 센스 있게 이런 후배님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 후배님들. 그동안 이제 긴 취준의 길을 걸어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입사 후에 이제 제 얼굴 보셨으니까 언제든 찾아오시면 제가 맛있는 점심을 꼭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모토가 좋은 동료인데 지금껏 고생해왔고 많이 준비한 만큼 빨리 오셔서 좋은 동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펼쳐질 길에 이제 SK 브로드밴드가 함께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내년에 꼭 2층 카페에서 만나요. 저 즐겁게 취업 준비하시고 꼭 내년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SK 브로드밴드의 좋은 동료가 되실 미래 후배님들 응원합니다. 화이팅!